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다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호스트도 멋지게 해주신 박현승 이사님, 그리고 회사 소개 너무 잘하시죠? 우리 그 남이 듣는 목소리도 아나운서하고 참 차분하게 알짜배기 그 PPT를 어디서다 이렇게 구하셔가지고 하셨는지, 그쵸? 좋은 것만 쏙쏙 이렇게 잘하고 계셨고요. 경인이더님 어떠세요? 진짜. 지금 유경련 스폰서님 와 계신 것 같아요. 갑자기 눈이 감동이었고요. 우리 효경 리더님 아까 준비 못했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어때요? PPT 있는 것보다 없이 이렇게 들으니까 훨씬 더 쏙쏙 들어오지 않아요? 네, 너무 잘 들었고요. 오늘 제가 이제 화법 트레이닝에 이제 호일의 법칙 그것 좀 해드리고 리더십 짧게 이렇게 해드릴 텐데 어저께 용인에서 RTS 하신 분들은 이제 들었던 내용이긴 하나 이 호일의 법칙에 PPT로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짧고 굵게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짤막하게 리더십하고 회의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음, 잠깐만요. 이게 빨리 정리가 되실 테네요. 잠깐만. 중지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왜 또 이게 안 먹히네. 잠깐만요. 다시 해볼게요. 이게 한 번씩 더 이러네. 음, 다시 할게요. 다시. 됐죠? 도움이 됐죠? 네. 호일의 법칙은 뭘까요? 우리가 처음에 미팅을 할 때, 2대1 미팅을 잡을 때, 초기 사업자 때 특히 많이 이제 저지르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좀 제품이 좋고 또 이제 회사가 좋으니까 특히 지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쉽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우리가 많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전문가일수록 어떻습니까? 경력이 많을수록 전문가인데 우리 지인들은 내가 평상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평범했던 사람이 약장사를 하나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을 잡으실 때 전문가를 모시고 갔을 때 감정이 상하지 않고 훨씬 더 좋은 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혜련 리더님 남편분과 도련님을 제가 왜 미팅을 해드렸겠어요? 지인일수록 반대도 많고 뭔가 걱정거리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전문가가 가서 그들의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줄 때 그 상대방이 그 지인이 가족이 훨씬 더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병원에 가면 새로 오신 원장님이 아닌 새로 오신 의사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고 싶어요. 아니면 병원 원장님 경력이 오래되신 분에게 받고 싶어요. 예, 경력이 오래되신 분에게 받고 싶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경력이 많은 분을 모셔다가 미팅을 하면 훨씬 성공률이 높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녀들 내가 영어나 국어나 초등학교 한글을 못 가리키나요? 다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때 더 많이 가르칠 수 있는데 우리가 왜 전문가 선생님에게 맡깁니까? 소중한 나의 자녀와 나의 가족이 어떻게 감정이 상하지 않고 더 잘 나와는 관계를 잘 갖고 서로 좋게 하려고 그렇게 전문가에게 맡기듯이 우리 미팅을 우리 전문가인 스폰서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자세입니다. 내 대신에 우리 스폰서님이 해주시지만 그 자리는 내가 그것을 잘 배우는 자리로 인지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이 호일러의 법칙, ABC 법칙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 어떤 사람에게 전달할 정보 전달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제3자나 전문가에 의해서 전달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ABC에서 효과적인 2대1 미팅을 위해서 A는 어드바이저, 스폰서이고요. B는 본인입니다. C는 클라이언트, 고객, 커스터머인데요. 자, 성공률은 이렇게 80%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B에게 있습니다.
20%는 누구에게 있나요? 스폰서에게 달려 있는데요. 자, 자, 커스터머, 고객, 소비자인 이 사람의 정보를, C의 정보를요, B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반드시 수집을 하십니다. 어떤 것들을 수집을 하시냐면요, 가족 관계, 경제 수준, 또 취미, 성향 등, 특히 이 C의 니즈 파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분이 건강에 대한 니즈가 있는지, 돈이나 시간, 어떤 거에 대한 니즈 파악이 있는지 반드시 중요하고요. 이것을 써서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글로 써서 카톡이라든가 글로 스폰서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스폰서님은 굉장히 많은 파트너님들을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맨날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셔야 되고요. 특히 이 C를 초대할 때 스폰서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갑자기 누군가 떠올라요. 그래서 묻지마 초대를 합니다. 스폰서님 잠깐만 계세요? 하면서 전화를 뭐 부지런히 하지요. 그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하지 않고 갑자기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요? 네, 당연히 미팅은 어그러집니다. C의 스케줄을 잘 파악하고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잡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미팅 전에는 A와 상담을 하고 스폰서님과 상담을 하고 C의 정보를 A에게 전해줍니다. 스폰서는 그 미팅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구점만으로는 기억하기 힘듭니다. 다시 한번 문자나 톡으로 반드시 알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폰서님 이러고 저러고 해서 굉장히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스폰서님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B는 무엇을 하셔야 될까요? 반드시 미팅 장소를 미리 물색을 합니다. 어떤 곳이 좋을까요? 네, 주차가 편리한 곳, 또 조용한 곳이 좋겠죠? 그리고 자리를 정할 때는 카운터, 화장실과 멀리 자리를 잡고요. C가 출입문을 딱 등지고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출입문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정신이 산만해지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초대되는 이 C는 출입문에 등을 주고 앉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B와 C는 어떻게 하시냐면 같은 쪽에 앉고요. A와 C는 마주보고 앉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이 네모가 있고요.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네모에 보시면 초대되는 C가 출입문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B는 그 앞에 있습니다. 자, 또는 동그란 테이블이면 이렇게 C는 이쪽에 있고요. B는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스폰서님 오시면 자, B는 어디로 가서 앉아야 될까요? 볼게요. 자, 따르르. 자, C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자, 그러면 스폰서님은 어느 자리에 앉으셔야 될까요? 자, 이렇게 스폰서님이 오십니다. B 앞에 앉을까요? C 앞에 앉을까요? 네, B 앞에 앉으면 더 좋죠. C가 바로 앞에 있으면 서로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특히 C는 새로운 분을 만든다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나와 소개하는 B와 본인과 스폰서는 마주보는 게 좋고요. 고객은 대각선으로 앉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C보다는 A를 우대하고 A를 전문가로 프로모션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C가 A에게 집중을 하게 되고요. 호일의 법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특히 자 C는 보통 이제 B가 하는 실수가 뭐냐면 본인들이 실수하는 게 A보다 스폰서보다 이 고객님을 굉장히 우대하죠. 이분은 되게 멋지고 뭐 돈도 많고 또는 어떤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고 이렇게 프로모션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자, 스폰서님을 더 우대하고 스폰서님을 전문가로 프로모션을 하셔야 C가 A에게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가장 포인트는 C가 A에게 집중. 스폰서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폰서가 예를 들어 나이가 적거나 또는 나보다 나이도 적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지어는 같은 날 또는 하루 전날 이렇게 시간차가 적을 때 심지어는 막 반말을 합니다. 아, 얘는 내 동생인데 이러면서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C가 집중할 수 있도록 굉장히 도와주는데요. B의 태도가 되게 중요합니다. A의 설명을 경청합니다. 자, 스폰서님이 설명을 할 때 B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간중간에 동의와 긍정을 표하는 몸짓, 메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폰은 무음으로 하고 다른 업무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
C는 듣다가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집중이 안 될 때 B가 너무 열심히 듣고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아, 이 자리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스폰서 A의 설명 도중에 또 끼어들지 말고 A의 실수를, 스폰서의 실수를 지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거 틀렸잖아요, 스폰서님? 또 이거 아니잖아요. 또는 거기까지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폰서의 설명이 끝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B가 A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아, 스폰서님, 아까 이러이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것인가요? 라고 정중하게 이제 설명이 끝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C에게 보여줄 툴은 누가 준비합니까? 네, 소개자인 B, 내가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개자가 고객이 설명을 다 듣고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 이 B의 확신에 찬 클로징 멘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미팅의 성공률은 마지막 요때인데요. 다 듣고 나서 B는 확신에 찬 말로 해야죠. 친구야, 나 믿고 같이 한번 해보자. 이 소개자의 확신 있는 멘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순간입니다. 이 클로징은 여러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고 카드로 할래, 현금으로 할래? 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리죠. 뭐라고 해요? 친구야, 잘 생각해봐. 천천히 생각해보고 말해. 이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아주 재밌게 호일러의 법칙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호일러의 법칙을 하실 때 어떠십니까? 다른 파트너에게도 이거 똑같이 이렇게 알려드려야 합니다. 초기에 이거를 잘못해서 정말 좋은 지인들을 많이 놓치기도 하고요. 내가 좀 아니까 또는 그 상대방이 나 부담스러우니까 초대하지 말고 네가 알려줘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럴 때 아까 어떻게 해요? 미장원에 가서 새로운 선생님한테 하는 게 좋겠어요. 경력이 많은 베테랑 원장님이 하기 좋겠어요. 단가가 달라요. 그렇죠? 그것처럼 저는 이제 먹고 조금 좋은 것만 알지 잘 모르겠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고 어떻게 좋고 돈이 번다면 또 돈은 어떻게 버는지 궁금한 거를 친구야 다 물어봐봐. 나는 아직 잘 모르거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미팅을 잡으시면 그 상대방에게도 가장 좋고요. 본인도 가장 좋고 또 그 미팅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얻게 됩니다. 요번에 예를 들어서 신혜련 리더님과 상담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얻는 거는 뭐예요? 그 소개하신 신혜련 리더님이 제가 보상을 풀고 설명을 하는데 아, 그게 이 말이에요 하고 그분이 가장 많이 알아듣고 더 즐거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미팅에 있어서 호일러의 법칙 여러분들이 응용하셔서 꼭 들어보시고요. 제가 또 설명한 거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